지난 9일 홍콩의 100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후로 최대 규모의 시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홍콩은 왜 시위를 할까요? 시위의 이유는 무엇인지 쉽고 재밌게 핵심만 다뤄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쉽고 재밌게 전해드리기 위해 쓰는 지식부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지식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현재 홍콩 시위는 홍콩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 홍콩 민주화 시위 방해를 위한 대규모 디도스 공격, 검은 옷을 입고 100만 시위 예고, 들끓는 홍콩 등 국내 언론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콩 시위에 대해서 쉽고 재밌게 핵심만 뽑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홍콩은 시위를 왜 할까요? 홍콩의 시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과 홍콩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홍콩은 중국에 반환된 국가라는 것입니다. 홍콩은 원래 중국의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영국과 중국 사이에 아편전쟁이 일어난 뒤 중국이 패배하면서 홍콩을 할양합니다. 그런데 그 할양한 홍콩이 1997년 7월 1일부로 다시 중국으로 반환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고 홍콩은 자본주의 체제였기 때문에 일국 이체제 시스템, 즉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홍콩은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고 홍콩은 독립적인 입법, 행정, 사법부의 권한을 다 가질 수 있지만 국방과 외교 권한은 중국, 즉 베이징 당국만이 가질 수 있게 협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콩은 영국 식민지 때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경제체제, 그리고 독자적인 정부, 사법부, 입법부를 가지고 따로 운영되고 있었죠. 이런 배경에 홍콩의 시위에 방아쇠가 될 만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범죄인 인도조항. 현재 범죄인 인도조항이 문제가 되는 핵심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법 자체로는 다른 나라들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일본으로 도망을 갔다면 우리나라가 송환 요청을 일본에게 하여 범죄인을 송환받아 자국의 법대로 형을 집행하는 법률입니다. 협정 자체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최근 홍콩의 청년이 자기 여자친구와 대만에 놀러 갔다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대만에서는 당연히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는데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송환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이 있은 후 중국, 마카오, 대만, 홍콩 모두를 포함해서 함께 새로운 범죄인 인도 조례를 만들어야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의 입장에서 만약 그 법이 통과된다면 지금도 홍콩은 베이징 당국의 통제와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홍콩의 독립적 지위는 훼손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며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만일 홍콩의 시민이 중국 체제에 반발하고 비난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시민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 베이징 당국이 압력을 넣어서 중국 본토로 끌려가는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 홍콩의 자치권과 일국 이체제는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시민들의 강한 항의와 우려에 대해서 홍콩 당국은 범죄인 인도 조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정치 종교 관련 사범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겠다. 두 번째, 7년 이상의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겠다. 세 번째, 최종 송환 여부는 홍콩 법원이 결정하겠다. 이렇게 세 조항을 넣었는데요.
홍콩 당국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라면 과연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도 못 믿겠는데 홍콩 시민들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못 믿겠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협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지금의 홍콩 정부 자체가 베이징 정부에게 어떻게 대항을 할 것이며 단순히 허수아비 정부가 되는 것이 아니냐, 베이징 당국의 입김을 어떻게 거부할 것이냐, 홍콩 당국은 그 입김에 따라 움직일 것이 아니냐, 이런 반발이 있는데요. 중국이 약속을 지킬 리가 있습니까?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되어 나타납니다. 얼마 전 홍콩의 한 서점 주인이 베이징 당국을 비난하는 SNS 활동 등을 하다가 실종되는 일이 발생한 것인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중국 본토로 잡혀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보아 홍콩 시민들은 베이징 당국과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만들게 되면 더 본격적으로 잡아가고 서서히 체제적 변화를 강요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현 홍콩 사태를 보고 있으면 청년들이 앞장서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위에 있어서는 청년들이 앞장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의 홍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홍콩은 높은 물가, 생활하기 힘든 환경, 부동산 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홍콩의 젊은이들, 청년들은 지금 매우 생활하기 힘듭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더 힘들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의 많은 부자들, 중국의 자본들이 몰려와 집과 아파트, 땅까지 모두 사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심지어 보통 아파트들이 2평에서 3평 정도로 만들어 분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상이 되십니까? 그냥 주차장 면적 한 칸만한 원룸조차도 얻을 수 없는 게 지금 홍콩 청년들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범죄인 인도 협정이 방아쇠가 되어 홍콩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현 세대의 불만과 함께 폭발한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들, 홍콩 청년층의 빈곤, 거주 문제 등 전부 중국 본토와 연관이 되어 있었고 결국 범죄인 인도 조항으로 폭발했습니다. 지금의 홍콩 시위 이전에 2014년에 홍콩 정부의 행정장관을 뽑는 방법을 놓고서도 거대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우산혁명이라고 불렸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행정장관을 직선제로 뽑기를 원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1200명의 선거인단이 홍콩의 행정장관을 뽑는 형식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절망적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 1200명의 선거인단은 사실상 베이징 입김에 따라 선정되기 때문에 행정장관도 베이징의 의중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현 캐리람 행정장관도 친베이징 인사입니다. 앞으로의 정세가 매우 복잡해 보입니다. 자, 홍콩 정부가 한 발 물러섰어요. 다행이죠? 너무 강경하게 나오는 건 아닌지 걱정했거든요. 경찰과 시위대가 폭력적인 충돌을 했는데 이를 두고 캐리람 행정장관은 조직화된 폭동이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사실상 이 시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나왔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법안에 대해서는 철회를 못한다, 법의 허점을 언급하면서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은 아직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철회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선 시위가 너무 강경하니 보류만 하고 있을 뿐이죠. 법안 철회가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만 법안은 결코 철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2일 시위가 폭력적으로 바뀐 이유는 시위대들이 입법회를 진입하려다가 경찰이 저지하면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폭력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금도 입법회 주변에 시위대들이 서 있고 다시 이 법안을 심의한다면 저지하겠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죠. 따라서 충돌은 앞으로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제 정세의 격동으로 보자면
정부와 시민들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홍콩의 단일 문제라고 보기엔 국제사회가 굉장히 유심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홍콩 자체에서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번 사태가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시민들이 저렇게 반대한다면 그 법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본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는 티베트 문제, 신장 위구르의 자치 인권 문제,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경제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정치 문제, 인권 문제, 안보 문제 등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간섭하려는 대상이 가장 민감해하는, 가장 싫어하는 체제 문제를 건드린다는 것이죠. 홍콩 민주화 사태가 진정이 안 되고 확산된다면 당연히 미국과 서방 입장에서는 간섭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따라 중국은 내정 문제이니 간섭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할 것이 뻔합니다. 그 강도가 어느 정도냐가 제일 문제인 것이죠. 이제는 무역 전쟁뿐만이 아니고 중국 체제 문제를 건드리는 문제로 포괄적으로 더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포괄적인 문제는 무역전쟁 파트 2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홍콩 시위의 이유들을 핵심만 뽑아서 알아보고 앞으로 국제 정세도 살짝 예측해 봤습니다. 뭔가 신냉전의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드는 한 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을 억압하는 체제에 맞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 시위 사태, 홍콩 폭력 시위라는 단어보다는 홍콩 민주화 운동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네요. 홍콩 민주화 운동이 결국 시민의 승리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지식 부심을 애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